근대 사회. 자, 근대 사회. 근대 사회는 뭐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 이제 마지막이잖아. 근대 정치는 뭐라고? 민주주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생각하면 뭐야? 민주주의와 관련된 거지. 근대 국가라는 게. 자, 최초 뭐였어? 갑신정변. 왜? 최초로 뭐야?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던 정치개혁 운동이라고 했죠. 왜? 입헌군주제적 성격. 몇 조 있다고 했어? 13조.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왕은 뭐하고? 구경하고. 대신과 참찬. 요즘 말로 뭐야? 장관, 차관이. 내각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뭐? 내각 중심제지. 내각 중심제. 다른 말로 뭐야? 좀 더 간 뭐라고? 입헌군주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갑신정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갑오을미개혁도 중요하죠. 이것도 왕권, 국내부, 의정부 나눠가지고 왕권 어떻게 한다? 약화시키잖아. 이런 거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제도적으로 좀 더 발전한 게 뭐야? 독립협회지. 관민공동의 헌의육조에서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개편하잖아. 그래서 관선 25, 민선 25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의회가 탄생할 뻔했는데 어때요 이제? 보수파들의 모함으로 실패로 끝나고 고전 해산시켜버리고 대한국 국제 반포하면서 다시 역사가 어때요? 뒤로 가는 거죠. 자, 그랬다가 헌정연구회는 또다시 뭐라고요?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고 그랬다가 이제 하이엔드 끝판왕이 나오지. 누구야? 신민회. 신민회에서는 최초로 뭘 주장했다? 공화정 주장했다. 기억나죠? 그죠? 정치. 경제. 경제는 무슨 주의? 자본주의. 우리가 자본주의 질서에 처음 포함되는 게 뭐였어요? 강화도주의. 그렇죠. 개항이었잖아요. 그지? 개항 이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 제국주의, 외세의 경제 침탈과 우리의 뭐야? 저항. 이거 공부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야? 사회지. 그럼 근대 사회는? 근대 사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사회라고 했어? 계급사회가 아니고 무슨 사회다? 평등사회다. 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건 제도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의식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도적으로는 이게 평등한 사회가 된 거 언제부터 됐어요? 1차 갑오개혁이지. 대답 안 하면 내가 하는 거야. 1차 갑오개혁에 드디어 신분제도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뿌리내린 사람들의 의식마저도 사라지진 않았겠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신분의식이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의식마저도 근대적 의식, 평등의식을 확산시키는 자, 어떤 사람들이 주로 했어요? 독립협회. 독립협회 3자 사상 있잖아. 3자. 자주, 국권, 자유, 민권, 자강, 혁신, 자강개혁인데 뭐야? 자주, 국권은 뭐야? 민족주의 사상. 이권 침탈을 저지하자는 거고. 자유민권이 뭐라고요? 민주주의 사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국가의 주인은 시민이다. 독립협회. 그런데 독립협회가 어때요? 해산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단체가 없어졌다고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고종이 독립협회 사람을 다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때요? 꾸준히 남아서 계속 그들의 주장을 펴나가겠지. 어떤 게 있을까? 이게 바로 애국 계몽운동 계열이지. 그 애국 계몽운동 계열에서 이 평등의식의 끝판왕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회야? 신민회. 신민회는 드디어 뭘 정했습니까? 최초로 뭘 정했어요? 공화정.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최초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야. 평등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평등해야 돼? 대통령과 우리 공시생이 어때요? 평등해야 되는 거거든. 대통령이 우리 공시생과 평등하다. 우리 공시생도 뭐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 하이엔드가 대통령인 거 맞는데 로우엔드가 공시생은 아닐 텐데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맞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가면 우리 공시생의 등급은 탈북자보다도 낮아요. 그럼요. 탈북자보다 우리 공시생의 등급이 낮아요. 팩트입니다. 가서 확인해 보든가. 탈북자보다 우리 공시생이 왜 낮으냐면 이유가 있어요. 걔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탈북자는요. 일정 기간 동안 정착금 지원이 돼요. 우리는 국가가 뭘 지원해 줍니까? 1원도 지원 안 해주죠. 그래서 탈북자보다 우리 등급이 더 낮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이엔드 대통령, 로우엔드 공시생.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 아니야. 합격만 하면 갑자기 신분 상승하는 거잖아. 합격하면 신분 상승하는 거야. 뭐 보면 알아? 은행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지금 공시생 신분을 은행 가가지고 신용제출 한번 해달라고 그래 봐봐. 재떨이 날아옵니다. 근데 합격만 딱 해도 바로 신용제출 나와 안 나와? 바로 나옵니다. 그건 지금 계급이 없다고 하지만 계층 사회의 평가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왜?
지금 빌려주면 어때요? 은행이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합격하면 어때요? 월급 차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거지. 뭔 개소리야, 다시. 그래서 최초로 뭐라고요? 공화정 주장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쯤 이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가봅시다. 자, 평등사회를 위한 신분관에 대한 실학자, 사민 평등의식. 사, 농, 공, 상은 뭐하다? 기능은 다르지만 뭐야? 가치는 동등하다. 뭐 이런 거지. 양반제도의 문제점 제하고 노비제도 개선 노력했고, 개화파 양반 신분의 폐지를 주장했으며, 이미 갑신정변에서도 몇 조에서 나왔죠? 722쪽입니다. 몇 조에서 나왔죠? 갑신정변에서 2조에 나왔잖아.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우자 나왔었지. 아우, 주의야. 또 해야 돼. 갑신정변의 역사적 의의는 몇 조와 몇 조? 2조와 13조. 한계는 몇 조? 3조. 지조법 개혁에 불과하다. 토지 개혁이 아니라. 이런 건 너무 중요하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것조차도 못 외우면 공무원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인권보장 중시합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하늘이 부여한 권리다.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자, 신분제의 변화 중요합니다. 1801년 공노비 해방. 옆에다 써야 돼. 뭐 공노비 해방이 무슨 가부기억이 안 돼. 공노비 해방 누구야? 순조 써. 순조. 자, 그러면 이제 소위는 순조 때 있었던 일을 한 번 더 딴 거 얘기해 본다. 생각나는 거. 소위의 라이벌 태용 오빠가 얘기를 해봐. 기침했어, 순조가. 알았어. 기침했겠지. 그건 확실해. 왕을 34년이나 했는데 기침 안 했겠어? 뭐 했어? 홍경래 난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님? 1801년이면 또 뭐야? 신유년 아니니? 무슨 박해? 신유박해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님? 뭐, 이러고 있어. 이거 안 돼. 순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홍경래 나온만 이렇게만 외우면 안 돼. 홍경래 어디서 들고 났다 그랬어? 가산. 다복동. 그래서 가산의 토적 어쩌고 사료로 나온다고. 그럼 누구라고? 홍경래는 아니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노비 해방. 이 준비는 사실은 누가 다 했던 거라 그랬어? 정조가 거의 다 했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제도한 건 순조다.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난 해에 서울과 중인계층에 대한 관직 진출도 완벽하게 허용되는 데 있다고 보면 알아요. 왼쪽 사료 먼저 보자. 왼쪽 날개. 문벌숭상 타파의 교소입니다. 1882년 6월 이모군란 이후 7월 22일 6월 9일이 이모군란이잖아. 그지? 7월 22일 고종은 문벌숭상 타파의 교소를 내려 서북인.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뭐 서북인이 뭐라 했어? 서북지방민에 대한 무슨 대우? 차별 대우. 이게 뭐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야? 홍경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잖아. 그래서 그 서북인에 대한 차별을 때 없애겠다. 송도인, 송도 개성사람. 서울, 의는 뭐야? 의사. 그다음에 역관은 뭐야? 역은 역관. 이런 중인, 하급서리와 군졸 등을 모두 차별하지 않고 현직. 이때 말하는 현직은 잡직이 아니라 지위가 높고 훌륭한 정규관직. 쉽게 말하면 청요직을 말하는 거지. 등용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양반 지배체제에서 정치 참여가 봉쇄해 던 소유계층에 대한 전격적인 문호개방 선언이었다. 전후기 이래 계속된 신분제 해체 현상은 개항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고 특히 중인층의 출신들이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존의 양반 권력보다 뛰어난 정력을 보이자 이들의 실무능력을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표방으로 고종이 주도하는 개화정책 추진은 위원을 더욱더 확대가 되었다. 이게 지금 1882년이니까 고종이 열심히 무슨 정책할 때야? 개화정책 할 때이지. 이모군란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 살짝 꺾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개화를 하는 거였잖아. 그런 상황에서 요런 거. 근대는 차별을 없애는 게 근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과정으로 나간다 보면 돼. 다시 올라갑니다. 본문으로. 1886년 노비 세습제 폐지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거를 시험장 가서 보면 어떻게 본다고요? 1번 노비 세습제 폐지인데 우리는 급하잖아. 뭐야? 노비 폐지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 노비 세습제만 폐지된 거야. 노비 제도 자체는 남아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고. 노비 제도 자체가 사라진 건 언제라고? 1894년 1차 가보개혁 때라니까. 노비 세습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노비면 뭐야? 자식은 뭐야? 그냥 노비겠지. 선골 노비 아니야. 근데 원래는 일천즉천이다가 기억나요? 노비 종부법, 종모법 왔다 갔다 하다가 기억나? 노비 종모법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지. 언제? 영조 때 1731년. 그죠? 그랬다가 이제 뭐라고요? 부모가 다 노비여도 자식이 노비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이게 노비 세습제. 그러니까 노비 세전법이라고도 합니다. 노비 세전법이 뭔지 알겠죠?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 어떡한다? 자식은 뭐라고요? 노비다. 노비의 신분은 대대손손 세습되는 이게 노비 세전법이거든요. 노비 세습제가 폐지된다라는 겁니다.
신분제 폐지, 갑신정변, 문벌 폐지하고요. 인민평등, 동안국민운동, 양반 중심의 신분제 붕괴 기하죠. 노비문서를 소각하라고 5조에 나와 있었잖아. 가불인계획 때 신분제 폐지. 지난번에 나왔어. 호적에 신분 대신 뭐 한다 그랬어? 직업을 기재한다. 1896년이라고 써두시고, 호구조사 규칙. 써두세요. 호구조사 규칙. 이걸 공포하는데, 189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임정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못 쓰겠어. 양반 임정원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이제 뭐라고요? 장원급제 학원 강사 임정원 이렇게 쓰는 거지. 양반 아니었을까? 아니었을 수도 있지. 봉건적 폐습 타파 인신매매는 금지해야 되고 고문과 연자제도 폐지해야 되고요. 조혼도 금지되고요. 과부의 재간은 허용하는 게 당연한 거지. 조혼은 금지해야 되는 거고 과부의 재간은 허용하는 게 다 근대적이잖아요. 자,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시 호적의 신분 대시 직업 기재한다.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1896년에 혹시 기억나세요? 23부를 뭐로 바꾼다 그랬어? 13도로 바꾼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게 23부는 어때요? 이거 지방행정을 잘게 쪼갠 거지. 소규모로. 이게 어디 거 같아? 일본 거야. 일본은 그래서 지금도 뭐야? 시만의 현 체제잖아. 현 체제. 현이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뭐야? 시군 체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갠 거라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 그게 아니잖아. 오랫동안 어때요? 도 아래 부목군현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 체제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다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한다? 도 체제로 오는데 몇 개로 나눈다고요? 8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13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도의 관찰사를 다시 보내게 되거든요. 됐어요. 그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1896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정도 봐두시고요. 자, 신분제의 변화 사료봅니다. 노비세습제 폐지. 노비세습제 폐지. 그냥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이게 몇 년이라고요? 1886년이다. 그 다음에 악법과 신분제도의 타파. 이건 뭔다? 무슨 개혁대? 가보개혁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제 가보개혁대 이거 공사 노비제도는 일체 혁파하고 인신매매를 금한다. 평민이라도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의견을 내놓은 자는 군국 기무체에 올려 회의에 붙이게 한다. 여기서 나왔지. 네, 수도 없이 강조했지. 1차 가보개혁은 뭐다? 군국 기무체다. 역졸과 창우, 피공 등의 천민대우를 폐지한다. 역졸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역졸이고 봤잖아 영화에서 암행어사 출뛰어 그러면 어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쳐나오는 분들 역졸이고요. 그 다음에 창우는 뭐냐면 우가 뭐겠어? 창은 창하는 거고 우는 뭐야? 배우. 광대. 연예인. 배우, 광대,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왕의 남자의 공길이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피공 뭐야? 피는 가죽 피자잖아. 가죽으로서 물건 만드는 사람. 요런 사람들의 천민들. 그게 장인이지, 그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죽으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백정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의 천민대우를 폐지한다. 1차 가보개혁됩니다. 자, 그 다음 백정이 연설을 나왔어요. 잘 보세요.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지 않아요? 나는 조선이 아니고 뭐라 했어? 대한이라고 그랬지. 아, 이때가 언제구나. 대한제국 수립 이후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대한제국 이전에 뭐라 했겠어? 조선이라고 했겠지, 당연히.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그러나 충구 내부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국평민, 국가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길인즉 관민이 합심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은 태양을 가리는 천막이다.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바친즉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한즉 힘이 공고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군이 만만세 이어지게 합시다. 자,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 나온 주장일까요? 관민 공동회. 쓰세요. 관민 공동회에서 이때 나가 누구야? 백정 박성춘이야. 자, 관민 공동회는 몇 년? 1898년이란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죠? 왜 내가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하다고 했냐면 이 사람이 직업이 백정이야. 백정 출신 박성춘이가 1894년 무렵에 콜레라 전염병을 알아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선교사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살려줍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선교사잖아. 어디 갈까요?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이 목적으로 선교 활동하는 거잖아, 사실. 지금도 그래서 선교할 때 두 가지야. 크게 교육과 뭐라고요? 의료거든요. 교육봉사, 의료봉사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의사도 이런 의료봉사를 합니다. 어디 가서 하냐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 있잖아. 거기는 이슬람이 세거든요. 거의 이슬람이야. 근데 거기도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되게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거야. 근데 우리 한의학이 정말 대단한 게 나이 들면 우리만 막 허리 아프고 막 관절 아프고 한 게 어디 가나 노인네들 다 그럴 거 아니야. 가서 특별한 수술도 없이 하다 침 몇 번 이렇게 뚝뚝하면 어때요? 노인네가 지팡이를 버리고 그냥 걷고 막 이러니까 거의 예수님인 거야, 그 동네 가면. 아, 진짜.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은 오는 걸 막는데요. 걔네들이 이슬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교 애들이 오는 걸 막는데 얘들은 크리스트교야. 근데 크리스트교를 강요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앞세우지 않고 그냥 의료 봉사를 앞세우는 거야. 이래가지고 가서 매년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봉사활동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매년 하잖아. 오래 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애가 아프거나 뭐 이러면 어때? 와서 치료받지. 감동을 먹지. 우리 알라가 해주는 거 없는데. 예수님이 오긴 센 분이고 막 이러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이걸 조금만 세게 하면 바로 태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멀리 갈 거 없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당시 선교사들 100년 전, 150년 전 이 조선의 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뭐 하러 왔겠어요? 전도를 하러 온 거야. 전파로 종교를 전파로 온 거야.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하잖아. 교육과 뭐라고요? 의료야. 이때가 뒤에 보면 학교, 근대 학교 중에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 굉장히 많죠. 왜?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해? 미션 스쿨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대제니, 이환이 다 이런 미션 스쿨이었어요. 이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의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이 감동 먹고 이제 크리스교 신자가 돼 있고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평등 의식을 배운 거지, 목사님한테. 이러니까 어때요? 설교 매주 듣고 했겠지. 이러니까 이런 멋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사람이 워낙 드라마틱해서 이 사람 나중에 은행까지 만드는 아주 부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아들한테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 아들을 세브란스 의대에 보낸 거야. 세브란스 의대 1회 졸업생이 됩니다. 박성춘 아들이 박서양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그래서 그걸 드라마로 만든 거야. SBS 창사 특집 드라마 재중원. 재중원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연정훈이가 나왔는데 그 연정훈이 역할이 박성춘 아들이야.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천민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의사가 되는 그런 과정. 근데 연정훈이 나와서 잘된 드라마가 없어. 내가 알아. 그냥 폭망했지. 그래서 어때요? 이게 굉장히 좀 흥행이 됐으면 되게 막 미스터 선샤인 정도만 됐어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이게 많이 알려졌을 거라고. 근데 연정훈은 진짜 근데 뭐 아무 능력이 없어. 운전 잘하는 건 있어. 그래. 운전 잘하거든. 어릴 때부터 부잣집이었으니까 좋은 차 많이 몰아봤겠지. 운전 잘해요. 남자들이 연정훈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여자들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남자들은 연정훈을 정말 싫어하지. 한가인을 가진 나쁜 놈이잖아. 정말 나쁜 놈이지. 한 말죽거리 잔혹사 한번 봐봐. 한가인 진짜 파릇파릇한 리즈 시절 나오거든요. 별로 이렇게 화장도 별로 안 했어요. 고등학생으로 나오니까. 그래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 옛날 그 후진 카메라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이쁘게 나온다고. 연정훈은 전생에 우주를 구했을 거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였을 거다. 편집해주세요. 형 미안해. 자, 자유민권운동 전개합니다. 다음 페이지. 배경. 가볼림의 개혁으로 차별적 신분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사회 일반의 신분 차별 의식은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독립협회 자유민권운동 구체화 되는데, 자, 독립협회 근대적 민주운동, 신문 잡지 가능하고, 신문 뭐겠어? 독립신문이죠. 토론회와 대규모 민중대회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는 무조건 1898년입니다. 1898년 3월 10일 날 1차고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가 3차라 그랬잖아. 근데 어때요? 독립협회가 해산되니까 더 이상 관민공동회가 안 열리는 거니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몇 년이라고요? 1898년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근대사에서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뭐야? 시기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자주국권운동. 열강의 침탈로부터 국가의 구일수했고
민권보장운동, 정부 관의 억압으로부터 국민의 신체 자유, 재산권 보호, 근대적 정치운동, 언론 자유, 개혁 내각. 그래서 개혁 내각 수립하기도 했지. 뭐야? 박정향 내각 수립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다시 조병 씨한테 어때요? 밀려난다 그랬잖아. 의회 설립운동 등 전개했죠. 다 앞에 공부한 겁니다. 자주적 근대 개혁 사상이 정착되고 자유와 평등 사상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금방 해산당했으니까 이제 뭐한다? 애국개몽운동을 이어지는 겁니다. 활동 동표협회 자유민권운동을 대한제국 말기에 계승하여 근대 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합니다. 영양, 근대 교육을 보호하죠. 근대 지식과 근대 사상이 보편화됩니다. 자, 그래서 근대 학교는요, 크게 뭐라고요? 애국개몽운동 계열에서 만든 학교가 있어요. 뭐야? 대성학교라든가 오산학교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이게 핵심이고, 신민의. 또 한쪽은 뭐라 해서 할까? 그보다 먼저 만든 게 뭐라고요? 미션스쿨. 선교사들이 만든. 그런 학교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 사상을 한다는 게 진정시켰다. 자유민권운동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자, 근대적 사회의식과 확산, 평민과 서민의 활동, 동표표 활동에 참여했고요. 관민공동회 연사로 나선 백정 출신 박성춘 연설, 아까 말씀드렸고요. 부당한 관리 처우에 대항해서 상급기관을 제소하게 됐고 의병 활동하고요. 그리고 영학당, 동학당. 영학당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는 영국 종교다라고 우기면서 이게 이제 손화중 계열에서 이제 활동한 건데 영국 종교하고 우기면서 활동을 했죠. 98년, 99년 이 무렵에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동학당. 이거 이제 주로 해주나 황해도, 황해도 등지에서 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 통합되는 게 1900년경에 뭐라고요? 활빈당. 활빈당은 워낙 중요하니까 활빈당 활동 및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활빈당이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활빈당 1900년부터 1906년. 써놔야 돼. 중요합니다. 활빈당은 1900년부터 1906년 사이에 주로 활동하는데 1906년에 주로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로 활동을 흡수된다고요? 을사병호의병. 그죠? 을사병호의병. 우리가 흔히 을사의병이라고 말하는데 을사조약이라는 게 1905년 11월 17일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때요? 알려지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의병 끌어모으고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지. 그래서 실제 의병은 뭐야? 병호년에 많았어요. 그래서 최익현도 1906년 6월 4일 날 전라도 태인에서 들고 일어난 거야. 병호의병. 그걸 우리가 퉁쳐서 뭐라고 해? 을사병호의병이라고 하잖아. 근데 을사조약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을사가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는 병호년 의병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흡수되죠. 뭐가? 활빈당이. 자, 봅니다. 충청, 경기,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활동했고 양반, 부호, 관청, 장씨 등을 습격하여 무기와 재물을 약탈하고 그 중에 일부를 빈민에게 분배하기도 합니다. 훌륭하죠? 이거 누가 한 짓이야? 홍길동이 한 짓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활빈당이지. 홍길동이 만든 게 활빈당 아니야. 한 번 더 물어볼게. 홍길동은 무슨 임금 때 나온다 그랬어? 연산군. 주여. 임꺽정은 명종. 정길사는 숙종. 이 중에 안 잡힌 사람 정길산. 그죠? 예. 오, 우리 태용 역시 업계 선배들이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 너도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우리 뭐 홍길동, 장길산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정말로 난 영화에서 봤어요. 동갑내기 과유하게 보면 그 권상우 아빠가 건달이거든. 백일섭 아저씨 밥 먹을 때 막 김두한, 시라소니 막 이러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막 음식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을 해줘가지고 김하늘이 맛있게 먹다가 막 이게 뭐죠? 하고 물어봤다가 뭐라고 하니까 이제 토하고 막 이래요. 동갑내기 과유하기라는 영화 알긴 하세요? 이거 아마 초등학교 때쯤 나왔을 겁니다. 10년도 넘었으니까. 네. 모르는 게 당연해요. 괜찮아. 오빠들은 봐봐. 나랑 친구야. 모르는 게 없잖아. 다 알잖아. 반갑다 친구야. 날개 영학당, 동학당 봅니다. 1894년 농민전쟁 중심인 도부와 흥덕 등지에서 봉기한 영학당은 1894년 농민군 가운데 살아남은 세력이 영국 종교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겉으로 영학이라는 이름을 썼던가. 실제로 개, 동아, 기독교 조직을 이용했고 1899년 봄부터 북부에서 그들이 보구감일 내고를 방침량 나서서 고부 흥덕 등지를 공격, 무기를 확보하고 서울까지 진격해서 실패했고 1900년 무렵에 해주에서 또 뭐야? 동학당이라는 데 있었으나 1900년을 고비로 거의 사라졌다. 나머지 세력들은 190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는 오타야. 무슨 당이라고 바꿔야 될까? 영학당을. 활빈당. 그렇지. 활빈당으로 바꿉니다. 찾았어요? 예. 우리 책은 이렇게 오타 찾는 재미가 쏠쏠해요. 자, 활빈당의 13조 대한삼인논술 위에다 쓰세요. 몇 년? 1900년. 밑에 있지만 1900년 이렇게 써주세요.
근래 외국에 공유를 수출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구민법을 시행해라. 구민법, 백성을 구하는 법. 시장에 외국 사인이 나오는 것을 금지해라. 행상자에게 징사하는 폐단을 고치고 민간에게 징사를 모두 반환해라. 금강채굴을 금해라. 왜? 금강 전부 다 누가 가져가? 외국. 제국주의 가져가잖아. 사전을 균전으로 받고 목민의 법을 채택해라. 외국의 철도 부서를 허락하지 말아라. 요 사료 이미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 사료입니다. 요거 뭐랑 헷갈리면 안 돼요. 헌의육조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게 뭐라고요? 활빈당의 대한 3인 논설 13조다. 요걸 가지고 활빈당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언제라고요? 1900년. 됐어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마지막 한 줄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근대적 사회시의 확산. 서울시는 상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상업을 하는데 올바른 대신들의 공정한 법률 밑에서 장사를 해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근일 정부 대신들 밑에서 상업도 못하겠다 하고 그저께부터 각기 폐시하고 동교표와 총상회의 목적을 따라 비록 군밤 장사라까지는 모두 일심이 되어 회중소청에 가서 합동하였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나와 독립협회와 총상회라고 했지. 그 앞에 폐시는 뭐야? 이게 철시야 철시. 시장을 문 닫는 거 아니야 지금. 시장을 폐쇄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독립협회와 총상회. 자 중요한 단어 뭐 나왔어? 총상회. 이게 뭘까? 황국중앙총상회. 야 어제 있잖아 어제 황국중앙총상회 몇 년? 1898년 여름에 만들어서 누구랑 함께 투쟁하기도 한다. 독립협회와 함께 투쟁하기도 했다고요. 그 총상회를 말합니다. 자 이때 경무관 안환씨가 순검들을 많이 데리고 가 각 상인들을 압제하여 억지로 가게문을 열게하라고 한즉 상인 제씨가 서로 말하기를 우리도 충분 애국하는 마음으로 소정에 가서 합동하겠느냐. 지금은 전과 달라 관인의 무리한 압제를 아니 받겠더라. 경무청에서 우리들에게 자본금을 줘서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가게문을 열라 말라 니네가 뭐 헛소리야. 우리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까 이따 시작하지 말라 하니까 안 경무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독립협회 사람들과 황국중앙총상회 사람들이 서로 뭐야? 협력을 해가지고 정부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뭐야? 가게를 닫은 거지. 그러니까 경찰이 온 거야. 와서 니네 불법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가게 문 열어 라고 하니까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리고 어때요? 문 열었겠지. 근데 뭐라 그래? 야 니네가 우리한테 돈 줘서 장사하는 게 아닌데 네가 시키면 해야 되나?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개기는 거잖아. 이거만큼 뭐야? 무슨 의식이 성장하는 거야? 민권의식이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 고종 입장에서 어때요? 굉장히 독립협회가 미웠겠죠. 이거 완전 빨갱이 조직이야. 고종이 보기에 그래. 아, 빨갱이란 게 별게 아니고 그 시대 지배적인 체제를 부정하면 우리가 흔히 뭐야 빨갱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고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요런 사건 뭐 한 2달 후에 결국 어때? 독립협회를 뭐 한다고 해산시키지 않습니까? 생활 모습의 변화, 의생활, 대원군 집권기에 간편하고 검소한 옷차림 권장합니다. 얘기했잖아. 대원군은 이게 소매의 폭까지 어때요?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옷 소매가 폭이 좁으면 얘기했잖아. 이거는 호복이라고 오랑캐 복장이라고. 이게 한두 번 얘기했어. 황비용 얘기했잖아. 스키니 진이 유래는 승마잖아. 승마바지 생각해봐. 그럼 완전 내복이잖아. 왜냐면 얘기했잖아. 말 탈 때 어때요? 이게 타이트해야지, 핏해야지 덜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 애들은 당연히 어때요? 말 타야 되니까 핏된 옷을 입는다고. 근데 우리 양반들 어때? 이게 소매가 펄럭거리고 넓을수록 어때요? 프레스티지, 위신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막 이만큼 늘리고 했다고. 대원군 어떻게 하다 강제로 이걸 줄이고 담배 피기도 뭐야? 줄이고. 이게 누가 한 거야? 대원군이 한 거거든요. 실용적으로 한 거 맞아요. 문호개방 이후에 개원사들의 주장에 따라 의복 차림이 실용적으로 개량되었고요. 가보개혁 이후에는 관리들의 전통 의복이 간편한 옷차림을 바뀌고 예복은 관리와 민간 구별 없이 검정 둘만 간소화되고 자 요걸 하되 1900년 문관 복장 규칙 반포합니다. 그래서 문관의 예복이 이제 양복으로 바뀝니다. 문관의 예복이 양복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그럼 문관의 예복이 원래는 뭐였어? 한복이었어? 그걸 한복이라고 말하기 힘들지. 관리들이 옷 입고 있었잖아. 아, 집에서는 한복 입고 있는데 관청에 출근할 때 임금하고 할 때 그게 한복이니? 중국 옷이지. 언제부터 중국 복잡 해야 된다 그랬어? 죽을래요. 진덕여왕 때 나당 동맹 맺는 대가로 당나라 연어도 쓰고 한화 정책 한다 그랬잖아. 중국 관복을 받아들인다 그랬잖아. 공복. 그래서 중국 복장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이제 뭐로 바꾼다고? 이제 양복으로 바꾸는 거야. 지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할 때 한복 입고 오는 사람 없지. 옛날 조선시대처럼 막 이러고 벌거는 포로를 입고 오는 사람 없잖아. 지금도 나름 관복이 있는 거죠. 그건 뭐야? 양복인 거야. 그리고 특별한 지침이 없으면 넥타이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좀 기온이 올라가면 오늘은 타이 없이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노타이로 가는 거야. 그리고 뭐 오늘은 자켓 없이 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래야 자켓 벗고 가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거의 다 양복 입고 가야 되지 않나요? 요새는 안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반드시 타이하고 민원인을 접대할 때 그냥 막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게 공무원 학원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악습이. 선생님들 반드시 타이하고 수업하라고 그랬어요. 공무원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타이를 안 하고 수업을 하냐고. 근데 내가 처음 공무원에 강의하러 왔을 때도 그런 게 남아있을 때니까. 근데 수능 쪽에서 넘어온 선생님들은 넥타이가 없어. 왜냐면 수능 쪽에서 넥타이를 메고 강의하면 완전 꼰대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죠. 이게 공무원 그 강사들 문화도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옛날 그 선생님들 보면 꼭 타이하고 강의하십니다. 그 보세요. 옛날에 소방직 그 촬영하고 하면 그 어르신들은 어때요? 꼭 그 양복에다가 흰 셔츠에다가 타이 하시고 강의합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타이를 안 하더라도 흰 셔츠 있잖아. 와이셔츠. 꼭 해야 돼.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제가 흰 와이셔츠 입은 거 거의 본 적 없으시죠?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몇 개 사놓긴 했는데 별로 입을 일이 없더라고요. 살 때는 항상 그러잖아. 이때 입어야지, 이때 입어야지. 막상 어때요? 별로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옷을 입게 되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 1900년 후입니다. 문관 복장 규칙입니다. 개화기 남성 복장은 종전 바지 저고리에 세로의 마구자와 조끼 등장했고요. 개화기 여성은요, 개량 한복 여학생의 교복, 신여성의 옷차림이 됩니다. 개량 한복, 양장도 유행합니다. 그래서 한복 개량 운동에서 장옷은 폐지되고, 장옷이 뭔지 알잖아. 여자들은 외출할 때 이렇게 다 가리고 눈만 내고 다닌 거야. 이때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눈만 이쁘면 되잖아. 눈만 이쁘면 되잖아. 딴 게 중요하지 않잖아.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돼. 이슬람이 이게 되게 많잖아. 이렇게 히잡만 쓰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다 가리고 눈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형도 눈만 하면 되니까. 근데요, 그걸 억압하잖아. 풍선 효과라 그런 거야. 풍선 효과. 풍선 효과라 그래서 뭔가를 누르면 다른 쪽으로 반드시 어때요? 그 억압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다 성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랍 여자들 있잖아. 이렇게 눈 밖에 이렇게 되게 막 억압을 많이 받잖아. 걔들이 어디에서 푸는 줄 아세요? 요새는 뭐예요? 뭐 물건을 팔면 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팔렸대 통계가 다 나올 거 아니야. 속옷으로 푼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여자들 야한 속옷 있잖아요. 그게 그 동네들한테 제일 많이 팔린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적으로라도 이제 이거로라도 뭔가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풍선 효과라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외우지 마. 문제는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문제지. 장옷은 폐지되고 긴 치마, 통치마 권장합니다. 식생활을 봅니다. 주식은 남쪽은 쌀밥, 보리와 잡곡이 혼식이고요. 북쪽은 조밥이나 쌀밥이나. 당연히 부유층이지. 김치는 18세기 말부터 김치에 고추와 젓갈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뭘까요? 백김치인 겁니다. 그 전까지 백김치인 거예요. 고추? 생각해봐. 고추가 언제 들어간다? 그래. 조선 후기라고 기억나죠? 그죠? 뭐 했어? 고호가 담에다가 토를 하고 감옥으로 고하셨다. 나는 했어. 전부 다 조선 후기에 들어온 거라고 얘기했어. 20세기는 무김치가 부식의 중심이 되고 있다. 지금도 뭐 맨날 배추김치 없으면 깍두기 나오잖아, 반찬에. 상차림 전통적으로 성인 남자는 독상이고요. 개화기에는 겸상과 두레상. 두레상은 원래 성인 남자는 혼자 밥을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겸상을 하기도 하고 둘러 앉아 먹는 게 두레상입니다. 외국 음식 전례, 그래서 서양 청나라 일본 음식 문화 전례돼서 서양의 커피, 홍차, 양과자, 중국의 호떡, 요리, 소위 말하는 청요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화요리라고 하고 일본의 어묵, 단무지, 유부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네. 왜 호떡인 줄 아세요? 호호 불어서 먹는 빵은 호빵이고요. 호빵은 유래가 그게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근데 호떡은요, 오랑캐떡, 그래서 호떡이야. 우리 병자 호란 그러잖아. 이게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애들이 많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거
떡을 만들어가지고 팔았다고. 그래서 이걸 호떡, 오랑캐 놈들이 만든 떡. 그래서 호떡. 주머니도 호주머니, 오랑캐 주머니, 호주머니. 국어 시간에 안 배우나 봐? 오늘 뭐해? 자, 주거생활, 가옥의 신분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옥의 규모에 대한 규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알잖아, 그 유명한 이야기. 아무리 부자도 99칸 넘게는 못 졌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 어떻게 하는데 이제 사라지고요. 일반 초가집 위에 일본식 주택, 서양식 건물, 상업용 건물, 교회, 학교 이런 거 들어오는데, 자, 왼쪽에 가사 규제 철폐. 신분에 따라 주택 규모와 형태를 제한하는 가사 규제는 처음에 있었는데 태조 때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종 때 완성된다. 실록에서는 가사 규제 위반 사례가 자주 등장해서 그때마다 강력하고 세부적인 개정을 하다. 그러다가 심수의 말부터는 거의 보이지 않고 개정되지도 않았어. 그렇게 쭉 가는 거야. 그러다가 가보기에 된 신분이 사라지면서 이제 가사 규제 공식도 완전히 폐지되니까 이제 신분에 따라서 가옥의 크기를 제한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지.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분과 상관없이 뭐 한다? 큰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겁니다. 중요하지 않죠? 자, 이건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자, 만주갑니다. 19세기 후반. 궁핍한 농민들이 생활 터전을 찾아 이주하죠. 그래서 1860년대 이미 한인 사회가 형성되었고요. 80년대를 북한도 때 90년대 하얼빈, 서간도 방면에서 한인 사회 형성되고 1900년경 만주에는 무려 20만 명 이상의 한인이 거주한다. 이게 왜 중요할까?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니까 독립운동의 기지가 된다.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 뭐? 연해주. 연해주는 원래 누구 땅? 청나라 땅이었다고. 러시아가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을 중지하는 대가로 연해주를 차지했다라고 이제 기억나죠? 1860년경부터 함경도민이 이주를 시작했고요.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합니다. 식량 확보, 조세 수입 중대를 위해서 조선의 이주를 묵인합니다. 1884년 양국 수교 후에, 자, 1884년에 조선과 러시아가 국교를 맺었지. 태용 대답해야 돼. 어느 나라 발생했어? 뭘 눈만 껌뻑거리고 있어. 독자적. 내가 여러 번 강조했지. 미국, 영국, 독일은 전부 다 누가 발생한다고요? 청나라가. 청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종주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기억나죠, 그죠? 그런데 러시아는 절대 안 해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라고요? 독자적.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할까? 프랑스가 좀 더 늦어서 1886년 그랬지. 이유는 뭐라고? 천주교, 포교의 자유 문제 때문에. 외워야 돼. 수교 이후에 조선인 이주민에게 국적을 부여합니다. 이주민에게 일시적으로 거류를 허가하는 등 거주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추방하도록 하는 정책. 그러니까 국적을 부여하는 거야. 거기 정착하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우대했다는 얘기야. 러일 전쟁 이후에 만주를 통해 연해주로 많이 건너옵니다. 독립운동가들도 다수 왔었지.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어? 안중근이었던 거 아니야. 안중근도 이쪽으로 물론 이제 이쪽도 오고 여러 군데서 활동하시지만 그 다음에 100여 개 신한촌 외웁니다. 뭐라고요? 신한촌.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 이게 뭐라고요? 신한촌. 그러니까 전통과학 구조와 생활 양식이 보존되어 있고 한인 학교도 만들어집니다. 자, 중요합니다. 해조신문, 권업신문, 대동공보 외웁니다. 해조신문, 권업신문, 대동공보 이런 신문 가능하는데 이런 신문들이 어디서 발행됐다? 연해주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항일 의병활동 안중근 얘기했죠. 13도 의군 기억나죠? 13도 창의군 말고 13도 의군 1910년 6월 달에 기억나죠? 유인석이 걸어서 여기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리고 홍범도라든가 이범윤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만든 게 13도 의군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다음 미주지역. 1883년 보빙사 민영희 이후에 외교관, 유학생, 정치 망명객 등이 이주를 합니다. 외교관 갔고요. 유학생 6.1중 같은 사람도 갔고 정치 망명객 어떤 사람이 있을까? 서재필 같은 사람들. 정치 망명객으로 갔겠지. 하와이 노원 이민 요청. 정부의 이민 알선. 야, 중요한 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 정부의 이민 알선. 그러니까 이민을 가는데 자, 다른 데 만주나 연해주는 정부가 알선해서 간 게 아니잖아.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살 길 차에서 자발적으로 간 건데 미국은 뭐라고요? 정부의 알선이야. 내가 한번 얘기했죠. 원래 미국이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민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 링컨 형 때문이야. 이 형이 노예를 해방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그 노예들이 노예로 살고 싶지 않겠지. 북부로 가서 전부 다 뭐야? 노동자가 되는 거지. 그럼 사탕수수 노동, 목화밭, 누가 일을 할 거야? 이거 다 일일이 사는손을 따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어. 근데 애들 더럽지, 시끄럽지, 개기지,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알렌한테 부탁을 한 거야. 좀 과묵하고 포카페이스에 일 잘하고 묵묵한 애들 없니? 오, 조선 애들 그래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알렌이 주선을 해주는 거야. 이래가지고 1902년 12월 22일 날 인천항 출발해서 1903년 1월 12일 날 하와이 도착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인하대학교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정부의 알선으로 최초로 가는 겁니다. 1903년 최초의 공식 노동이민단이 도착했고 사탕수수, 채소 농장에 취업합니다. 3년 동안 무려 7천여 명이 이주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만들니까 한인 사회가 형성되겠지. 그게 뭐라고요? 공립협회. 그 다음에 한인 합성협회. 이 두 개가 뭉쳐서 기억나요? 지난번에 장인한 전명훈 사건을 계기로 1909년에 무슨 회? 국민회. 이게 1910년에 더 확대해서 대한인 국민회. 되는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 더. 기출문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1903년 하와이에서 신민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기출문제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게 1903년 하와이에서 신민회가 만들어졌다고. 이게 오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민회는 1907년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이동희 이런 신민회잖아요. 근데 하와이에서도 신민회라는 조직이 잠깐 있었다고요. 1903년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기출문제에서. 자, 오른쪽에 이홍기 하와이 농장 생활을 볼까요? 나는 하루 67센트를 받고 10시간 일했다. 좀 심하죠, 그죠? 67센트면 얼마야? 한 700원 되죠? 하루 10시간이면 시급이 70원 아니야. 화폐 가치가 차이가 나겠지만 채찍 맞으면서 일했다는 거. 뺨 맞고 채찍 맞았다. 거의 노예 수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요때 한검정이나 그 수능에서는 잘 나오는 게 요거야. 사진신부. 이때 미국은요, 미국 사람이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인종차별. 그래가지고, 7,000명이나 갔잖아. 남자들이 갔을 거 아니야.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못하지. 어떻게? 사진을 보내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네가 보고, 이 오빠 괜찮다. 이러고 어때요? 배를 타고 가는 거야. 그러면 니네 집은 어떤 집일까? 되게 부잣집일까? 가난하니까 어때요? 결혼시킨다고 보내는 거야. 사진 한 장 딸랑 보고. 문제는 뭔 줄 알아? 이 사진이 어제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거야. 10년 전, 심지어 20년 전 리즈 시절 사진을 보내는 거야. 그럼 니네 어때요? 오빠 괜찮다. 그리고 어때요? 가보니까 사진하고 좀 닮긴 닮았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시구나. 이래가지고 진짜입니다. 아버님이 데리러 오셨나 보다. 우리 남편은 바쁘고. 이래가지고 내 아버님 그러고 따라가니까 남편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싸대기 날려버리고 어때요? 이 결혼 사기야 이거 그냥 올 것 같지?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남자도 가난한 집이고 여자도 너무 가난한 집이었잖아. 그래서 그냥 살아야 돼. 호칭은 차마 여보라고 말 못하고 너무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호칭은 아버님이라고 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이래가지고 애를 낳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찍 죽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여자들은 남자가 워낙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재혼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이민 1세대의 현실입니다. 이거 어디라고요? 하와이. 자, 외워야 돼. 최초로 뭐라고요? 정부의 알선으로. 이게 첫 번째. 사탕수수 농장 뭐 이런데. 하지만 이거보다 사진 신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이건 곁다리고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공부하면 알겠지만 1910년대 핵심 중에 핵심이 뭘까요?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한 뭐야? 단체. 외우셔야 됩니다. 금방 봤잖아. 공립협회, 한인, 합성협회. 공립협회, 한인, 합성협회는 알면 좋아. 하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 근데 국민회와 대한인 국민회를 모르면 공무원 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돼. 순서를 뭐부터 배워야 돼? 대한인 국민회. 그 다음에 이제 국민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중요도로 보면. 이게 국립협회, 한인합성협회. 딱 한 번 나온 걸 뭐라고요? 신민회도 있었다는 것까지 알면 더 좋겠지. 그래서 요 정도 봐두시면 사회 파트 깔끔하게 끝났고 좀만 쉬었다가 이제 문화사 정리하도록 할게요.